승보종찰 송광사에서 길을 떠났던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했습니다. 천리순례단은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회향에 앞서 자자를 통해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은 무건으로 박수를 보내며 긴 여정을 함께한 단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제12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에 김영석 수석 부단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영석 신임 포교사단장은 포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소통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주불교의 역사와 제주불교 중흥조 복려관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일제강점기에 유치원과 중학교 설립에 앞장섰다는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승보종찰 송광사에서 길을 떠났던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불보종찰 통도사에 도착해 423km의 대장정을 회항했습니다. 불법승 삼보를 예경하고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승보종찰 순천 송광사에서 입지하며 시작한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 지난 9일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에 도달하고 18일 오전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에 도착하며 대장정을 회항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사까지 500km의 순례에 이어 올해는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423km를 걸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저희는 날마다 그 자리 그대로 계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숨통을 트이는 신선한 공기로 오셨고 어둠 속에서는 연불과 화두정진으로 이끄셨으며 어느덧 산이 보이고 물이 보이고 나무와 꽃으로 나투셨습니다. 18일 동안의 머나먼 여정을 거쳐온 90여 명의 순례단을 영축종림방장 중봉 성파대종사와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이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을 필두로 한 순례단의 선두가 통도사에 도착하자 응원대중의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라 성파대종사는 통도사에 도착한 순례단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염색한 명주 목도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간소하게 봉행된 회양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교구본사 주지스님 등과 윤석열 국민의힘 경선 후보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인고의 수행의 과정을 겪어서 훌륭한 결과를 이루신 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하대지를 완전히 비춰서 빛나게 할 것이다.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라 했습니다. 423km라는 천리길을 걸어 이곳 통도사 정밀보봉에 오신 여러분들은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고 부처님같이 존중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통도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안치된 금강계단을 맨발로 3바퀴를 돌며 참배했습니다. 순례에 끝까지 함께한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피 덕에 힘겨운 대장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며 환희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했고 수행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일정이 이번 일정이었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상의 만큼 삼보사찰의 어떤 중요한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0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천리순례 같이 떠나온 게 살아오면서 제일 지금 잘한 일 같아요. 그래서 진짜 친구이기도 하고 부부이기도 하고 정말 참된 도반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서 아주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18일간 423km를 걸으며 삼보사찰을 비롯한 9개 사찰을 방문하고 16개 국보, 98개 보물을 친견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순례는 끝났지만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한국 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에 상월 결사 정신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18박 19일간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의 원력으로 쉼없이 걸음을 옮긴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순례 동참 대중은 삼보순례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회향 전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진행된 자작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 위에서 법을 구하고 길 위에서 법을 전하며 18박 19일 400km가 넘는 길을 걸어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긴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서로 저마다의 발심과 원력으로 함께한 삼보순례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매일 구호를 외치며 어느 조보다 굳건한 단합을 보여준 우바세들은 삼보사찰을 직접 걸어서 순례할 수 있다는 기회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불교 삼보를 대표하는 사찰을 잇는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정말 뜻깊다고 생각했고요. 직접 눈으로 발로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 희귀하고 귀한 기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삼보순례에서 서로 양보하고 또 특유의 공감 능력을 뽐낸 우바이들은 가는 길목마다 거리에 나와 순례단을 향해 응원해준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매번 완주 장소에 많은 분들이 같이 즐거워해주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도반들을 만나 힘들고 지쳐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90여 명의 순례단원 가운데 가장 소수인 비구니 스님들은 단순한 수행을 넘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일구기 위한 원력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없이 걸으면서 화두를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나만의 수행을 생각했던 것이 사부 대중 스님과 신도들의 정성과 격려로 전법 포교에 대한 원력이 살아났다. 좋은 도반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길 위에서 되새기며 마지막 목표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도 성지 도보순례를 꿈꾼 삼보순례단. 매 순간이 환희로 가득 차고 걸음걸음에 굳은 원력을 담은 순례단이었지만 자성을 담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좀 편히 쉬고 내일 순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편히 계시는 것들은 좋지만은 정진 대중들이 듣고 보기에 좀 민망하거나 과한 언행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각 조별로 정리한 자자 내용을 들은 상월선원회주 자승스님은 무건으로 박수를 보내며 긴 여정을 함께한 단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순례단은 다음 달 11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입제 2주년을 맞이하며 삼보순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제12대 조계종 포교사단장의 김영석 수석부단장이 당선됐습니다. 김영석 수석부단장은 포교 지평을 넓히기 위해 소통과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당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지난 16일 전국 지역단 대의원 450여 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12대 포교사단장과 지역단장을 선출했습니다. 12대 포교사단장으로 단일 후보로 출마한 김영석 수석부단장이 무투표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수석부단장은 포교 지평을 더 넓고 더 크게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교 전문 제가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포교 역군으로서는 포교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포교인, 포교활동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포교 지평을 더 넓게, 더 크게 위해 제12대 포교사단을 운영함에 있어 김 수석부단장은 당선에 앞서 3가지 출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종단의 외호 세력으로 의무를 수행하며 종단 산하단체와 연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조직 내외에 공유해 활동 지평을 넓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포교 활동 콘텐츠 발굴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포교사단 정책과 사업이 그리고 각 일선 포교 현장의 견해가 물 흐르듯 상호 간에 더욱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단장 선거에는 서울과 경북 2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단일 후보가 출마해 투표 없이 선출됐습니다. 서울 지역단장에는 서정각 포교사, 경북 지역단장에는 이미숙 포교사가 당선돼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청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지적하며 사퇴와 출당 조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정청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 성공스님이 어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점심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시작한 성공스님은 합법적인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원직 사퇴와 출당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성공스님은 정청래 의원 사무실 앞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에 맞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점심시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근대 제주불교의 역사와 제주불교 중흥조 복려관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일제강점기에 유치원과 중학교 설립에 앞장섰다는 새로운 내용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3.1운동 5개월 전인 1918년 무오년, 스님과 제주 도민이 일제에 무장항거한 무어법정사 황일운동가, 이를 뒤에서 지원한 제주불교 중흥조 복려관 스님,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이 16일 근대 제주불교 역사 그리고 그 진실을 찾다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김상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올바른 제주 역사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주의 항일운동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전개된 배경에 누가 있었는지 또한 함께한 이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사료의 보존은 부족하고 역사는 더러 왜곡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숭고한 뜻은 제주도 내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지금도 제주도민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대 제주불교와 복려관 연구로 발표를 진행한 동국대 이성수 박사는 일제강점기 복려관 스님이 유치원 창설을 추진하고 중등학교 설립 운동에도 앞장섰다는 새로운 내용을 발표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930년에 복려관 스님이나 안보월 스님 등 제주불교계 인사들이 불교 유치원을 설립하기로 해서 이제 추진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해남 대흥사로부터 금 10,000원의 보조를 앙하야, 그러니까 안보월 안복려관 스님이 10,000원씩을 내고 또 대흥사에서도 10,000원을 내서 이 중학교 설립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 불교계와 보총교, 여성 독립운동의 시각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더한 토론은 다른 견해의 차이에도 제주불교 역사의 올바른 정립이라는 큰 뜻의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복려관 불교문화원장 해달 스님은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복려관을 위해서가 아니고 제주의 근대 제주 불교 역사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여러분의 성원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세미나를 비롯해 제주불교 증흥과 항일운동 연구 노력이 더해져 제주불교 역사가 바르게 정립되길 바라는 사부 대중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건희입니다. 평택 불교사업연합회가 원효 해초 스님의 발자취를 찾는 첫 역사 문화로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신라시대 국제관문이었던 당항진의 위치를 현재 수도사가 위치한 평택 포승읍으로 추정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인도로 굽업길에 오른 원효대사가 깨달음을 얻은 곳으로 알려진 오도성지 평택 수도사. 지난 16일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에서 원효 스님을 비롯한 굽업승의 행로를 고찰하는 첫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원효, 해초, 의상 스님의 굽업 열정을 기릴 조형물을 평택호 예술공원에 조성하자는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평택 시민들도 문화 예술의 향기를 향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국제 문화도시로 번성하길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입안해서 잘 추진할 때 그 도시는 여러 방향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염려하는 우리들의 이 캄캄한 가슴이 이 학술대회의 애씀으로 인해서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진흥왕 때 백제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탈취한 신라는 서해에 당항진을 설치하고 중국과 직접 교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불교 발상지 인도까지 굽업길에 나선 스님들도 증가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이런 가운데 신라가 설치했던 당항진이 이후 당은포로 개칭됐고 그 위치가 지금의 수도사가 있는 평택시 포승읍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평택은 신라의 많은 구법성은 물론 일본의 구법성까지 중국으로 가는 출발지라는 겁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으로 건너가던 그런 관문이기 때문에 그들을 파악하고 행적을 정리한다면 아마 당은포의 역사, 평택시의 역사가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해초 스님이 쓴 왕호 천축국전을 통해 스님의 해상 구법로를 조명하고 신복사 비로자나불과 관련된 설화, 2009년부터 구상된 원효길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기도 했습니다. 평택 불교사업연합회는 평택시의 대표적인 관광지 평택호 예술공원에 해초, 의상, 원효 스님 등의 구법승 기념물을 세우고 원효 순례길도 조성하는 등 평택시와 협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문화의 종을 조성하고 타종식을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 16일 경내 선문화교육관 앞 종각 조성지에서 주재 경선스님, 박수관 신도회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 등이 동참한 가운데 문화의 종 조성불사를 회항하고 타종식을 봉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조성불사를 시작한 문화의 종은 높이 2.8m, 직경 1.6m, 7.5톤으로 원광식 주철장이 청동으로 조성했습니다. 주재 경선스님은 문화의 종은 중생의 마음을 새롭게 할 정신문화의 종이라며 종소리가 사바세계 만방에 퍼져 우리의 정신문화를 정화하고 부산 시민이 선문화교육관 등 문화공간에서 참된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군종 특별교구장 선일스님에 져서 사유하는 기쁨이 출간됐습니다. 선일스님은 출판 기념회에서 책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에 회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스님의 사색집 사유하는 기쁨, 기도와 명상, 수행, 사회운동과 봉사 등을 주제로 경기일보에 4년간 연재했던 칼럼에 초기 불교 수행법을 추가해 책으로 발간한 겁니다. 선일스님은 차별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행복과 안락을 만드는 것이 곧 극락세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에서 욕망에 대한 불교적 경고부터 산업혁명과 멸종저항운동, 남녀평등의 해결, 자살 예방의 길 등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없는 논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주제를 서너 페이지 안에 사색할 수 있도록 담아냈습니다. 선일스님은 지난 주말 인천 법명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지난 30여 년간의 포교 여정을 회고했습니다. 앞에 서도 머릿말에다 넣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은 핀다라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꽃들을 보면서 내가 잠시 과거에 내가 30 몇 년 전에 여기 처음 포교당을 했던 게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출판 기념회는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일면스님과 불교신문사장 현법스님을 비롯해 해동 용궁사 회주 정암스님, 육해공군 예비역, 군승단장 법일스님과 지역 관계자들이 찾았습니다. 선일스님은 군종특별교구장 소임을 맡아 140여 군승들과 60만 장병들을 대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며 당면 과제인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계룡대에 세종시협회죠.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법당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한 150억 불사인데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책의 인쇄는 전부 다 계룡대 법당 불사에 다 내가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군종교구는 오는 24일 호국 홍제사 교육관 주차장에서 교육관 완공 회양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말을 겨루는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의 향상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건데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현장에 이석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대에 오르고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합니다. 떨리는 마음은 숨기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다소 서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 일하며 틈틈이 익힌 한국어 실력을 뽐냅니다. 한국 생활이 힘들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오기 전에 세운 목표를 꼼꼼히 생각해보면 아직 캄보디아에 돌아가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마련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말하기 대회 현장, 미얀마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6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9명이 결선 무대에 올라 한국어 실력을 겨뤘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음식, 그리고 중국 음식, 태국 음식을 유명해요. 제가 돈 많이 벌고 고향에 돌아가면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싶어요. 올해로 3번째 열리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먼 이국 땅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 생활 환경 등으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와서 한국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근로자들이 한국 문화, 생활, 언어를 더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회에 앞서 국제포교사회는 한국에 소재하는 8개 국가 10개 이주민 법당에서 한국어 교실 수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법당별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1 맞춤형 수업과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이주민 법당을 중심으로 불교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불교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포교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 모두가 하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사단법인 반야불교문화연구원과 재단법인 은암문화재단이 코로나19 시대 불교의 교리적 해답을 구하는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지난 16일 김해 독림선언에서 코로나19 불교가 답하다를 주제로 동아시아 불교학회 소속 연구자 10여 명의 발제와 논평으로 전 지구적 위기에 대한 교리적 해답을 모색했습니다. 연구원장 지한 스님은 불교적 관점에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반야의 지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팬데믹에 대한 초기 불교적 대응, 코로나19 불교적 해석, 역사 속 전염병과 불교 의례, 코로나 시대의 불교 포교 활성화 방안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김해 사띠 아라마 해향선원이 인도 불교 복원불사를 후원하는 흑멋 어울림 사띠 복전을 개최했습니다. 인도 불교 복원불사를 추진 중인 사띠 아라마는 지난 16일 인도 전통에 따라 음력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집중 수행을 마무리하는 우란 분제에 맞춰 사띠 복전으로 공덕회양을 발언했습니다. 방장 부타팔라 스님은 한국 불자들의 원력으로 인도 현지 출가자와 수행 지도자 양성, 무료 의과대학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내년 가을 부다가야 분황사 낙성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